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3평 정도 되는 다락방에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시고요. 주변으로는 일본주 술병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은 꽃병이 호접람과 함께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주인공은 범인이 저 꽃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둘째 형인 요시오가 살인사건이다 라며 놀라 비명을 지르게 되고요. 연달아 달려온 가족들 역시도 죽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더니 일순 패닉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살핀 주인공은 1주차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2주차인 오늘 할아버지가 죽다니 이게 어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문득 곁에 있는 루나 누나의 모습을 확인해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어울리지 않게 걸려있던 귀고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몇 가지 힌트들이 연달아 나왔을 텐데, 그 중에서도 1주차가 어쩌고 2주차가 어쩌고 하는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작품은 미스터리가 가미된 루프물이기 때문이고요. 쉽게 말하자면 주인공은 자신이 예기치 못한 순간 의도치 않게 같은 하루가 9번 반복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렵게 설명했나?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반복해야지 하며 선택할 수는 없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냈지만 갑자기 밤 00시가 지나면 그날 아침 자신이 일어난 시간에 깨어나며 동일한 하루가 반복이 된다는 말인 거고요. 횟수도 뭐 3번만 하겠다 혹은 5번만 하겠다 하면서 선택하지 못하고 무조건 시작이 되면 첫날을 포함해서 9번이 반복이 되어야지 끝이 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걸 다시 말하면 1주차에서 8주차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리셋이 되고 9주차 때 발생하는 일이 비로소 다음 날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기본 설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 이제는 작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보시는 화면이 등장인물 관계도인데 1990년 초반 1월 1일 신년을 맞이해서 후치가미 가문의 세 딸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뵙기 위해 본가에 찾아오며 이야기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녀 가미지의 삼남 히사타로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데, 작중 특이사항으로는 가족 중 제일 막내면서 고등학생이라고 나오고요. 본명은 히사타로지만 가족이나 친척들은 별명인 큐타로라고 부른다고 언급이 됩니다. 자, 제가 옆에다가 가족들 얼굴이랑 설명을 붙였겠죠? 근데 보시면 색색별로 추리링을 입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몇 해 전부터 할아버지인 레이지로가 자신의 집에 머물려면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후치가미 레이지로가 누구냐 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젊은 시절엔 음식 장사로 시작했지만 이후 주식 투자로 대박을 낸 뒤 손대는 일마다 모두 성공한 사업가라고 설명이 되고요. 지금은 전국에 수십 개가 넘는 체인점을 소유한 막대한 재산가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누가 재산을 물려받게 될지 모르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라고 해도 알겠다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여기서 다시 가족 관계도를 보시면 장녀인 가미지,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머니가 3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으니 제일 유력한 인물인 듯 싶지만, 지금껏 할아버지의 사업을 차녀인 고토노 이모가 곁에서 챙기고 있었다고 언급이 되고요. 문제는 미혼이다 보니 아직 자식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때 삼녀인 하루나 이모가 자신은 딸만 둘이라며 한 명을 양녀로 데려가서 후계자로 삼는 건 어떻겠냐며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지로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재산을 줄지 아무것도 정한 게 없는데 자식들끼리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헛된 기대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등장인물들 소개를 덧붙여 보자면 주인공의 아버지인 미치아 같은 경우는 한때 엘리트 회사원이었지만 지금은 좌천된 후 휴직 중이라고 언급이 되고요. 하루나 이모의 남편인 히토시는 작은 여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최근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 지금은 면직을 당했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양쪽 집안은 가장들이 좀 힘든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암튼 입구에서 할아버지의 비서인 츠치야가 각자의 이름이 적힌 추리링을 나눠주는 걸 갈아입고 응접실로 들어서자 이미 미리 온 친척들은 술을 나눠 마시며 신년 분위기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한쪽에선 고토노 이모의 비서인 도모리가 은으로 된 꽃병에 호접란을 옮겨 담고 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헌데 그때 루나 누나가 어이 큐타로 하며 말을 걸어오는데, 그녀는 어울리지 않는 노란색 추리링을 걸치고도 귀에는 둥근 귀걸이를 하고 얼굴엔 화장기가 띈 모습이었고요. 분명 입구에서 개인 물품을 모두 걷어갔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꾸민 거지 싶은 순간 할아버지가 목을 다듬으며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더니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였는지 정리해보자면 여기 있는 사람 중 하나를 고토노의 양자로 삼은 뒤 이후 후계자로 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말에 가족들이 술렁이며 그게 무슨 말이시냐며 대묻자 할아버지는 아직 확실하게 누구로 할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내일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유언장을 새로 쓰겠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이에 장녀인 가미지가 새로 쓴다는 건 지금 작성해 놓은 유언장이 있는 거냐라고 물으니 할아버지 레이지로는 해마다 조금씩 수정되긴 했지만 재작년엔 비서인 쯔치야였고 지금은 도무리가 후계자로 정해져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또 한 번 경악하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후계자가 가족 중 누군가일 거라 생각했지만 생판 남인 비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당황했기 때문인 거였고요. 재산 또한 고토노 이모와 후계자가 나눠 가지게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가족들은 겉으로 내색을 하지 못했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며 밤늦게까지 술자리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인공인 히사타로는 그닥 후계자 자리가 탐나지 않았기 때문에 11시가 조금 넘어서 안채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곳은 알종구 하나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언제나 할아버지 집에 올 때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 가족들도 모두 알고 있는 장소였고요. 학생 신분에 평소 마시지 않는 술을 갑자기 먹다 보니 취기가 오른 히사타로는 그대로 자리에 누운 후 대자로 뻗어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알람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날 저녁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가기로 되어 있던 주인공은 좀 더 누워 있을까 싶었지만 어젯밤 과음을 해서인지 극심한 욕기를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가파른 계단을 내려온 뒤 본관에 있는 화장실로 향하는 도중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빨간색 색종이가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고, 뒤를 따르던 고토노 이모는 종초에는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아서 색종이를 구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대화를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히사타로는 할아버지가 종이 접기를 하시는 취미가 있는가 보다 하며 볼일을 마친 후 다시 안채에 있는 다락방으로 돌아가 늦잠을 자게 되는데, 점심때쯤 되어서야 허기를 느낀 주인공은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식당이 있는 본관으로 향하는 도중 비서인 도모리가 반대쪽에서 걸어오더니 큐타로 씨, 어제는 과음하신 것 같던데 괜찮으시냐며 말을 걸어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뒤 근데 제 이름은 큐타로가 아니라 히사타로입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데, 그 말에 도모리는 그렇냐며 가족분들이 모두 큐타로라고 부르기에 본명인지 알았네요 라며 사과를 하게 되고요.
이에 히사타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을 한 뒤 그녀를 스쳐 식당으로 향해 혼자서 늦은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모습을 보이며 여기에 너밖에 없으니 네가 내 술상대가 되어주어야겠구나 라며 손에 들린 술병을 보여주는데 아직 해장도 못한 상태라 어찌해야 하나 싶은 순간 할아버지는 넌 항상 이 집에 오면 그곳에서 잠을 자지라며 주인공의 손을 이끌곤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뒤 연거푸 짠을 하며 술잔을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자 히사타로 역시도 에라 모르겠다 하며 자리에 주저앉은 뒤 할아버지가 권해주는 술잔을 무턱대고 비우게 됩니다. 헌데 못 먹던 술을 연달아 마시다 보니 한순간 취기가 오른 주인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고 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은 벌써 어두컴컴하고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와 화장실에서 속을 개워내기도 했지만 주인공의 머리는 핑 하고 돌며 좀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응접실 한켠에 축 하고 쳐져 술을 괜히 마셨다 하며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시오 형이 벌써 사복으로 갈아입고선 이제 집에 간다며 주인공에게 나오라는 신호를 보내오게 되고요. 이에 주인공은 비틀거리며 입구 쪽에 벗어둔 자신의 사복을 찾아가는데 문 밖을 보니 가정부 아주머니가 양복을 입은 남성을 향해 변호사 선생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유언장 작성이 미뤄져서 어쩌죠라며 배웅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임에도 저 사람이 할아버지 유언장을 작성하는 변호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후 요시오 형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탄 후 쏟아지는 졸음과 술기운에 기절하듯 그 자리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밤중 두어 번 잠에서 깬 것이 기억이 나지만 졸음을 못 견디고 이불 속에서 버틴 주인공은 8시가 조금 지나서야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게 되고요. 이때까지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던 주인공은 왜 다시 이럴 일이 되었지 하며 집이 아닌 할아버지의 다락방에서 자신이 잠을 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빨간색 추리닝 차림인 걸 깨닫게 되는데 이때 정원에서 빨간색 종이가 없다니까 그러네 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곧이어 고토노 이모가 종초에는 모든 가게가 문을 안 열어요 하며 뒤를 따르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확인한 주인공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지금 자신이 루프에 빠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대로 다시 잠이 들면 점심때 할아버지와 또 한 번 술을 마실 거라 생각하니 그건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혹시 자고 있는 도중에도 할아버지가 술을 들고 찾아올 수 있다고 여긴 주인공은 아예 별관 안쪽에 있는 다다미 방으로 넘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헌데 얼마나 지났을까? 장지문 밖에서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뭔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그건 후지타카 형과 루나 누나였고요. 그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우리 둘이 혼인을 하겠다고 하면 분명 할아버지가 자기를 그러니까 괄호 열고 후지타카죠. 후계자로 삼으실 거야 라며 찾아가서 설득해보자는 이야기를 루나 누나가 꺼내놓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후지타카 형 역시도 좋은 생각이라며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이에 주인공은 지금껏 두 사람이 가족들 몰래 만나고 있었구나 하며 놀랐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기게 되고요. 다시 이불을 펴고 자려고 누워있으니 얼마 후 열어둔 문틈 사이로 루나 누나가 허둥대며 손에 꽃병을 들고 온 다락방이 있는 안채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심부름이라도 시킨 건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다시 잠을 청하는데 얼마 후 안채 쪽에서 하루나 이모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이건 또 뭐지 하며 정신이 번쩍 든 주인공이 단숨에 다락방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순간 계단 한쪽에 둥근 액세서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일단 이게 뭔가 하며 손에 쥔 후 다락방 문을 열어젖히니 보시는 것과 같이 할아버지가 이불 위에 쓰러져 죽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주변에는 일본주 술병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응꽃병이 호접남과 함께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단에서 죽은 게 뭔지 펼쳐보니 루나 누나의 귀골이 한쪽인 걸 깨닫게 되는데 이후 경찰들이 찾아와 조사가 밤늦게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주인공은 1주차 때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죽게 된 건가라며 루나 누나를 지그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흘러 00시를 넘어서게 되는데 8시가 되어 눈을 뜨게 된 주인공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이번에도 할아버지의 음성으로 색종이를 찾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이에 히사타로는 살짝 안도를 하며 할아버지가 살아났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락방으로 향하는 도중 루나 누나가 흘리고 간 귀고리 한쪽이 계단 한켠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본 히사타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귀고리가 떨어져 있다는 건 루프가 발생하기 이전 귀고리가 떨어졌다는 게 되는 거니 혹시나 루나 누나가 할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아닐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게 됩니다. 그래서 별관에 있는 후지타카 형과 루나 누나를 찾아가 자신이 설득해봐야겠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두 사람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여긴 행동인 거고요. 곧바로 별관으로 이동해 후지타카 형과 루나 누나가 나타나길 기다린 주인공은 오히려 자신의 입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놓은 뒤 성급하게 할아버지부터 찾아가 후계자로 삼아달라고 하지 말고 가족들에게도 동의를 구해 정식으로 요청을 해보자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그거 나쁘지 않은 걸 이라며 말을 하더니 응접실에 각자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 결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고요. 후지타카 형과 루나 누나가 결혼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자 갑자기 요시오 형과 마이 누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각자 상대편 사촌들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황당한 전개에 이게 어찌 된 거지 라며 생각한 순간 어머니인 가미씨까지 합세해 저런 여자애한테 넘어가다니 니들이 제정신이냐며 장남인 후지타카와 차남인 요시오를 나무라기 시작하고요. 이에 자신에게도 불똥이 튀겠다 싶은 주인공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데 얼마 후 또다시 안채에서 하루나 이모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이번엔 할아버지 곁에 은으로 된 꽃병은 없었지만 루나 누나가 계단에 흘리고 간 귀고리 한쪽이 방 한켠으로 이동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측하자면 질투에 눈이 먼 마이 누나가 할아버지를 죽인 다음 루나 누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계단에 있던 귀고리를 방 안에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게 되는 거죠. 리셋이 된 이후고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극심한 목마름과 술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히사타로는 루나 누나의 귀고리가 언제부터 떨어져 있던 건지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계단 위까지 걸어가게 되는데 찌푸린 눈으로 아래쪽을 바라보니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요. 다시 고개를 빼들고 보이는 게 있나 내려다본 순간 머리가 핑 하고 돌더니 균형 감각을 잃어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쿵 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시계는 언제나처럼 8시를 좀 넘어선 모습이었는데 아차 하며 계단으로 가보니 여전히 귀고리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주차에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여긴 히사타로는 색종이를 찾는 할아버지를 스쳐 지난 뒤 이번에는 곧장 마이 누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며 언급을 한 뒤 후지타카 형과 루나 누나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때 히사타로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후지타카 형과 루나 누나가 둘이서 편을 먹고 있으니 그 반대쪽 세력을 만들어 상황을 상쇄시킨다는 작전이었고요. 2주차와 3주차 범인들을 서로 경쟁시켜 어떤 행동도 못하게 막는다면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히사타로는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마이는 동생인 루나를 찾아가 두 사람은 대판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중간에 낀 후지타카 형 역시도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끙끙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히사타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이대로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소강 상태가 되면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얼마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요시다 형이 불안한 표정을 짓더니 꽃병을 들고서 안채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히사타로는 맞아, 요시오 형도 루나 누나를 좋아했지 하며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안채 쪽에서 또다시 하루나 이모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는 지난 주차와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온 후 조사가 진행되지만 시간이 00시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리셋이 된 후 새벽 3시고요. 겨우 정신을 추스린 히사타로는 아직 술기운이 들어 힘이 들긴 했지만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루나 누나의 귀고리가 여전히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1월 1일 11시에 다락방에 올라와 잠이 들었으니 그 뒤 몇 시간이 안 돼서 루나 누나가 이곳에 왔었다는 게 되는 건데 왜 무슨 이유로 그래야 했을까 고민해 보지만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있는 건 아닌가 하며 주변을 둘러보던 주인공은 2층 서재 안쪽에서 할아버지가 불을 켜둔 채 엎드려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워드린 뒤 방으로 안내해 드려야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책상 위에는 아침마다 말씀하신 색종이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이걸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하며 보고 있다 보니 그 곁에는 쓰다만 일기장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주인공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마지막 날짜가 2일에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3일 것까지 적혀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처음엔 이게 왜 이럴까 싶었지만 내용 자체는 그냥 일상적인 것들 뿐이라 중요한 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딘가에 적어둔 글을 옮겨 적으시는 과정에서 날짜를 혼돈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헌데 그때 요시오 형이 할아버지를 죽였던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른 주인공은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차피 내가 이것들을 본 게 들킨다 해도 리셋이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히사타로는 10년치 정도 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가져와 아무도 없는 별관 벽장 안에 몰래 숨겨두게 되고요. 혼자서는 일기장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형제와 사촌들을 불러 이것들을 함께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사타로의 계획은 모두들 후계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 무언가 단서라도 얻을까 싶어서 일기장을 읽어보자는 자신의 제의에 응할 거고 어차피 무언가 정보가 나오더라도 리셋이 되면 혼자만 알게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후 식당에서 기다리면 식구들이 모이겠지 싶어 향한 주인공은 마침 안에서 가정부 아주머니와 고토노 이모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뭔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고토노 이모는 만약 자신에게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역시 쯔치야보다는 도모리가 편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맞은편에서 루나 누나와 마이 누나가 어이 큐타로 하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에 주인공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식사 후 후지타카 형과 요시오 형도 불러 별채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요. 이후 상황은 자신이 가져온 일기장들을 보여주며 같이 읽어보자고 권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히사타로가 애초에 계획했던 바와 같이 모두들 후계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기장을 서너 권씩 품에 끼곤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헌데 이후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마이 누나가 갑자기 이 여자 이름이 왜 적혀있지 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무슨 내용인가 싶어 확인해보니, 이모 부인 히토시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킨 상대가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시켜 일부러 접근시킨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였고요. 아버지인 미치야 역시도 회사에서 자천당하게 된 것이 할아버지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히사타로는 무언가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이어지게 되자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 열린 문틈으로 정원 반대편을 바라본 주인공은 어머니인 가미지가 본관에서 안채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손에 은으로 된 꽃병이 들려져 있는 모습에 이게 어찌 된 거지 하며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벗어나지 않고 잠시 후 또 한 번 하루나 이모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어머니는 식당 앞에서 히사타로가 루나와 마이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걸 듣곤 무슨 일인가 싶어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말을 경찰에게 하게 되고요.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간은 00시가 되며 또 한 번 상황은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뜬 주인공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할아버지가 죽으니 그냥 꽃병 자체를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곰곰이 꽃병이 어디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 1월 1일 응접실에서 비서인 도모리가 꽃병에 호접란을 옮겨 담고 있었던 걸 떠올리게 되고요.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던 터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주인공이 먼저 가서 어찌 처리해야겠다고 여기게 됩니다. 헌데 식당 앞을 지날 쯤 맞은편에서 고토노 이모가 걸어오더니 어제 과음을 한 것 같던데 괜찮냐고 물어오게 되고요.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니 너도 해장을 해라며 히사타로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 시간 고토노 이모와 가정부 아주머니가 둘이서 후계자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하지만 주인공이 식당에 들어서며 대화의 흐름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데, 이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쯔치야와 도모리가 식당 안에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제서야 갑자기 가정부 아주머니가 무언가가 생각났는지 고토노 이모에게 후계자는 어찌 생각하냐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가정부와 고토노는 아무도 없을 때 후계자로 쯔치야보다 도모리가 낫지라고 했던 대화를 이번 주차에서는 두 사람 앞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인 건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시잖아요. 이후 주인공은 타이밍을 놓쳐서 응접실에 있던 꽃병을 치우지 못하고 아니나 다를까 비서인 쯔치야가 그 꽃병을 들고 온 안채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상황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쯤 되니 히사타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가까운 친척들 위주로 어찌하면 되겠다 싶었지만 그 외의 인물도 염두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모든 게 후계자 선정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여긴 주인공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며 고민하다 문득 할아버지 책상 위에 있던 색종이들과 가족들이 입고 있던 추리닝 색깔이 묘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후계자 선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며 고토노 이모를 찾아가 물어보게 되는데, 주인공이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이때 고토노 이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너희들은 1년에 한 번 오니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방금 있었던 일도 곧장 잊어버릴 만큼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가족들에게 색색별의 추리링을 입히는 것도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계자도 딱히 정해둔 게 없고 색종이를 통해 넣어 추첨으로 뽑을 계획이었는데 빨간색 색종이가 없어서 미뤄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할아버지가 치매시구나 하며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며 대답 후 안채로 돌아가던 길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락방이 아닌 계단에서 미끄러져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리셋이 된 이후고요. 주인공은 지난 주차 때 계단을 내려오며 루나 누나가 흘린 귀고리를 줍지 않았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다락방으로 올라오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그 귀고리를 밟고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지친 주인공은 그냥 1주차 때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와 술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8시쯤 되어 아래로 내려가니 언제나처럼 할아버지는 빨간색 색종이를 찾고 계신 모습이었고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시간을 보낸 뒤 정심이 될 쯤 내려온 주인공은 본관에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중, 잠시만, 근데 이전엔 여기서 도모리를 마주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소한 시간차로 인해 사람 사이의 만남이 묘하게 어긋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다행히 식당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할아버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술병을 손에 들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예상대로 여기엔 너밖에 없으니 네가 내 술상대가 되어줘야겠구나 라며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헌데 이때 뒤에서 후지타카 형과 루나 누나가 나타나더니 할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다가오게 되는데, 순간 이 모습을 본 주인공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1주차에서 벌어진 상황과 지금은 이렇게 달라진 거지 라고 느끼지만 그 이유는 찾지를 못하고요. 이후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래 그럼 너희도 따라오너라 라고 하며 그렇게 네 사람은 다락방에 올라가 할아버지가 연거푸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헌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할아버지가 얼큰하게 취하시니 후지타카 형은 자신이 루나와 결혼을 한 뒤 가문을 잇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 주인공은 아차하며 이제 불같이 화를 낸 뒤 다툼이 벌어지겠구나 싶었지만, 예상외로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그래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라며 껄껄 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히사타로는 아니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지 하며 의아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럼 2주차 때 할아버지를 죽인 건 누구라는 말이야 라며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껄껄하며 웃으시던 할아버지가 컥 하는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쓰러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리셋 전이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후지타카 형이 흥분하더니 루나 누나에게 어서 응접실로 달려가 꽃병을 가져오라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방금 할아버지가 구두로 후지타카를 후계자로 삼는다고 했지만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효력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였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작성한 유언장이 최종 유언장이 되는 건데, 그럼
보시는 것처럼 비서인 도모리가 후계자가 된다는 걸 파악한 후지타카 형이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아야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도모리가 은으로 된 꽃병을 만졌던 걸 떠올려 그녀를 범인으로 꾸민 상황이라는 건데, 물론 이런 정황만으로 그녀를 몰아붙이긴 힘들 수 있지만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입을 맞추면 가능할 거라고 여겨서 벌인 행동인 거고요. 지금껏 발생한 주차마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꽃병을 들고 있던 모습 또한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인 상황인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쯔치야 같은 경우는 도모리 이전 자신이 후계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되는 건데, 사건이 어찌 된 건지 알게 되었지만 여기서 의아한 건 왜 1주차 때 자신과 술을 마신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싶은 거였고요. 주인공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1주차 때는 자신도 에라 모르겠다 하며 술을 마셨지만 지금은 할아버지가 거의 대부분의 술을 혼자서 마신 상태인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면 주인공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거다라는 게 되는 건데, 이때 주인공은 아무리 상황이 리셋이 될 거긴 해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머리에 꽃병을 내리치겠다는 형의 말에 분노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의 죽음은 살인사건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 그날 밤 시간이 00시가 되자 상황은 다시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인데 8시쯤 계단을 내려간 주인공은 정원을 지나치는 할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고요. 손주가 하는 평생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제발 술을 드시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헌데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반쯤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네가 왜 내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거냐 하며 반문을 하게 되는데, 이에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 아버지와 이모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래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으마 라는 확답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점심쯤이 되자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니 후지타카와 루나가 결혼을 하겠다며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따로 고민할 것도 없이 후지타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로 삼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달아 사위인 미치아와 히토시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갑작스런 희소식이 이어지자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후 서로를 축하해주는 분위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마지막 루프의 밤이 점점 깊어져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주인공이 저택 입구를 벗어나며 근데 오늘은 왜 변호사가 하루 종일 보이지 않지라며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날이고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내가 9번이나 같은 하루를 반복했는데 변호사는 어디 있었지? 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자 주인공은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의 집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비서인 도모리가 전화를 받자 할아버지는 잘 계시죠? 하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에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그럼요 잘 계시죠? 라며 히사타로 씨도 잘 돌아가셨나요? 하며 대답을 하게 되고요. 순간 주인공은 머릿속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내가 도모리에게 본명을 알려준 건 1주차 때라 모두 리셋이 되었을 텐데 그녀가 내 이름을 어찌 알지 하며 달력을 보니 오늘은 1월 3일이 아닌 1월 4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껏 주인공은 1월 2일이 9번 반복된지 알았지만 사실은 1월 3일이었다는 말인 거고요. 화면에 띄어드린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아니었던 1월 2일에는 전날 술을 마신 상태로 주인공이 깨어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할아버지가 빨간색 색종이를 찾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쯤에는 할아버지와 다락방에서 술을 마셔 저녁까지 일어나지 못하다 밤늦은 시각 차에 올라탄 후 깊은 잠이 들게 되는데, 이때 히사타로는 자신이 집으로 향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 유언장이 완성되지 않아 돌아가는 가족들을 할아버지가 돌려 세운 게 되는 거고요. 항상 주인공은 다락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옷을 갈아입힌 후 그 자리에 그대로 뉘어 놓았던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흘러 실제로는 1월 3일이 되었다는 말인 거고요. 이게 어찌 된 거지 하며 아래층으로 내려온 주인공은 치매에 걸려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할아버지를 보곤, 아, 오늘은 1월 2일이고 루프가 발동해 2주차가 된 거라며 오해를 했던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분명 시작할 때는 하루가 차이가 났는데 왜 마지막에 끝나는 날짜는 동일하게 이어졌던 거냐면, 스스로 4주차라고 생각한 새벽, 술에서 덜 깨 기고리를 찾던 중 계단에서 굴러 죽어버렸던 게 되는 거고요. 이걸 본인은 기억을 못하니 그냥 피곤해 잠들었다고 생각해 실제로는 회차가 2번 흘렀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1월 2일 히사타로와 다락에서 술을 마신 할아버지는 다음 날도 손주와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왔다가 연거푸 과음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반복되는 날은 1월 3일이었기 때문에 복도에서 도모리를 마주치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변호사도 보이지가 않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할아버지 일기장에 1월 3일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 날짜가 다르다는 힌트는 이미 주어진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듯 싶은데, 책의 제목이 7번 죽은 남자인 것처럼 총 9번의 주차 중 할아버지가 죽은 건 7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후 이야기는 어찌 되냐면, 후지타카 형은 루나 누나와 결혼해 후계자가 되는 듯 싶었지만 결혼을 앞둔 시기 두 사람은 크게 다투며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결국 모든 건 물거품, 초기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